어제까지의 스토리는 이게요. 쇼핑몰에 회원 4명 가입해놨고, 상품 등록해놨고, 상품에다가 옵션들 다 부여해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바구니까지 해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문을 할 거야. 다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결제할 때만 봐도 결제가 이제 최종 단계인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제 어제도 무신사를 좀 봤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장바구니에 추가 있고, 여기 바로 결제가 있는데 얘는 일단 상정하지 않을 거야, 바로 결제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노선을 이쪽으로 잡아서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들을 주문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카츠 아이템에다가 담는, 여기 카츠 아이템에다가 담는 애들을 기반으로 주문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애초에 주문이니까 엔터티가 또 달라져야 되겠지? 근데 주문을 한다는 거는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그 무신사 홈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상품들이 이렇게 쭉 정렬이 돼 있잖아. 그지? 내가 여기 뭐 1, 2, 3, 4, 5, 6번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얘랑 얘를 장바구니에 추가했어. 그럼 내 장바구니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장바구니 페이지의 모양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있어? 결제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얘는 결제하기 버튼이지만 사실 나한테 있어서는 주문이라는 행위를 먼저 해야 돼. 근데 이게 시점이 주문을 하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혼용돼서 쓰이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주문 데이터 생성인데, 그러면은 얘는 뭘 기반으로 해야 돼? 주문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가져와야 돼? ph from 파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그러면은 주문이라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문을 하려고 해. 봐봐. 주문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데이터라고 했잖아. 그럼 이 데이터는 뭘로 식별하는데? 이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면 회원 한 명당 장바구니 하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봐봐,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무신사에 딱 키면은 장바구니 버튼이 다 있을 거잖아요. 장바구니 버튼을 전부 다 동시에 눌렀어. 그럼 각자 들어있는 그 사항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서버 측에서는 아, 이 사람의 장바구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이런 거라는 거지. 누구의 장바구니인가? 이미 뿌려져 있잖아. 이만큼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멤버 1의 장바구니에는 이만큼이 이미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주문은 누구에 의한 주문인지만 알면은 되겠죠. 그럼 오더 서비스가 도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돼야 할 거고, 그러면은 오더는 새로운 엔터티로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 클래스로 해서
베이스가 얘니까 앱의 오더의 서비스, 그지? 그러면 오더 서비스 하면은 여기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뭐 해줘야 돼? 서비스 하나 있어야 되고 required 있어야 되고 private final 오더 미리 해놓는 거지. 리포지터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지? 그러면은 일단 오더 서비스는 생겼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요런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겠네. 이렇게 얘는 멤버 1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멤버 자체를 받으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전달받은 회원은 지금 얘를 뜻하는 거지. 전달받은 회원의 장바구니에 있는 아이템들을 전부 가져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지 이걸 기반으로 주문 데이터를 생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애초에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전에 리스트로 카트 아이템을 담을 거고 아이템스로 카트 서비스에 get items by member 여기다 멤버 주면 되지. 그치? 잠깐만, 카트 서비스 그러면은 애초에 카트 서비스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얘는 여기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 메소드를 카트 서비스에다가 만들어주면 얘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 카트 아이템 리포지터리한테 find all by id가 기본이잖아요. 요거는 그 롱으로 이미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저번에 말했잖아. 여기 카트 아이템 리포지터리 가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식별할자로서 그냥 find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단서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도 지금 밑에 보여요. 여기 메서드 명을 추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멤버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는 아이디일 거니까 멤버의 get 아이디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줘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만 해주면 find all by 멤버 아이디 멤버 아이디를 기반으로 얘가 셀렉트를 해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겨지는 게 뭐야? 해당 회원이 장바구니에 추가한 아이템들을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이 자리에 남기면 얘는 또 얘가 실행된 그 이 부분에다가 남길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야?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럼 가져왔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장바구니에 특정 상품이 판매 불가 상태라면 보통은 품절의 경우겠지. 그럼 장바구니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주문 품목으로 옮긴 후 삭제시켜줘야 되지. 뭐 하는지 이해돼요, 이거? 우리 그냥 그 인터넷 주문할 때 장바구니 페이지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서 뭐 결제까지 잘 마쳤다고 쳐봐. 다시 내가 장바구니로 이동하면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아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판매 불가 상태라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 막 약간 흑백 처리 해놓고 이거 지금 재고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체크가 풀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삭제를 때릴 거야. 이거 안 돼. 시나리오를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할 거야. 오더 아이템스 해가지고 뉴 어레이 리스트로 묶어보자. 그러니까 장바구니 품목이랑 주문 품목이랑 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여기서 뭘 가져와야 돼? 프로덕트 옵션에 커트 아이템에 get 옵션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고, 만약에 프로덕트 옵션에 점 is sold out이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 프로덕트 옵션에 보면은 내가 저기다 남겨놨었잖아. 그럼 is sold out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의미론적인 걸 부여를 해서 주문 가능한 상태다. 근데 주문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사실 카트 아이템스에서 get 카트 아이템이지? 카트 아이템.get quantity를 해봐야 되겠지. 이걸 줘봤을 때 주문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order items에 add를 했을 때 new order item 가능한 상태인 애들만 주문 품목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옵션에 프로젝트 옵션 하나랑 어떤 건지랑 그 수량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맞지? 그 다음에 카트 서비스에 뭐 해줘야 돼? 딜리트 해줘야겠지. 카트 아이템을. 그러니까 주문 품목으로 이동시켜 놓으면은 카트에서는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 그 과정이에요, 얘는. 이 작업이 끝났어. 끝났으면은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데, 잠깐만, 보이드인데 주문 품목을 남겨야 되니까 오더 아이템으로 바꾸고, 요거는 리턴을 할 때 create 멤버랑 오더 아이템스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놓자고. create 멤버랑 오더 아이템스 create. 잠깐만, 지금 이게 오더 서비스란 말이야? 여기서 나 지금 오더 서비스란 말이야? 오더 서비스가 맞는 이 create는 최종적으로 주문 정보를 생성하는 한 줄이란 말이죠, 얘는. 그러면 이 create는 뭐 create method 해서 이 밑에 만들어 놓고, 오더 아이템? 이건 그냥 주문이니까 오더로 가자.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안 만들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어. 오더. 주문 정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하나도 쓰면 안 되지, 사실. 내가 만든 엔터티가 아니기 때문에. 오더 점 빌더 점 멤버랑
오더 아이템, 리스트 오더 아이템, 멤버랑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 빌드 해가지고 오더 얘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오더 아이템에 얘 순회시켜서 뭐 해야 돼? 오더에 add 오더 아이템 오더 아이템 추가해주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오더 리포지터리한테 최종적으로 이 주문을 남겨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리턴 타입이 오더이기 때문에 오더를 주면 되는 거고 지금 빨간 줄가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 만들면 되지. 일단은 이닛 데이터에는 뭐 없어. 그러니까 쭉 따라만 오면 돼요. 일단 회원 만들어놨고 상품 옵션 추가해가지고 만들어놨고 장바구니에다가 담았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담는 그 과정까지가 어제 내용이었는데 이 옵션을 하나 담고 똑같은 옵션을 두 개 담고 다른 옵션 하나 담아가지고 총 장바구니에 이 옵션 3개 있고 이 옵션은 하나 있어까지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주문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장바구니 품목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이제 딱 여기까지 해놨는데 그럼 얘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오더가 생성이 돼야 한다는 거지. 주문에 대한 정보는 누가 했는지까지만 정보를 남겨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먼저 실행이 될 거 아니야.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줄은 사실 얘거든? 뭘까요, 얘가? 결국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결국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add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몇 개 살 건지를 장바구니에서 가져와가지고 오더 아이템 생성해서 이걸 리스트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바구니에 뭘 몇 개 담아놨는지. 그지? 그래서 요게 뭐야? 얘가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다가 뭘 몇 개 담아놨는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왔어. 카트 아이템스. 그러니까 장바구니 품목들이야 이건. 가져왔어. 그럼 얘는 뭐야? 일단 빈 리스트야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이 포문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여기 잘 보면은 내가 장바구니에서 가져온 품목을 순회시키잖아. 순회시키면서 얘가 그 품목 리스트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 중에서 옵션을 하나씩 가져와 봐. 근데 이 옵션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있냐면은 프로덕트 옵션을 까보면은 이런 게 들어있거든. 얘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애초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수량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체크하고자 하는 게 카트 아이템스의 겟 퀀티티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주문하려고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뭘 검증해야 되냐면은 이 물건은 현재 주문이 가능한 품목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에 맞잖아요. 근데 이제 주문이 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어. 그러면은 주문 리스트에다가 올려놔야 되지. 장바구니에 있던 거를.
있잖아. 방금 전에 봤던 거 여기서 이거랑 이 주문 데이터를 생성할 때 얘가 현재 주문 가능한 상품인지 얘가 현재 주문 가능한 상품인지를 알아야 이쪽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지? 주문 페이지로 넘어갈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매번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 왜냐면은 내 주문에 있어서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지워질 때도 있어요. 이 장바구니에 있는 품목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지금 되게 간략화해서 이게 장바구니야. 지금 이 코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주문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본 뒤에 가능한 상태인 것들만 모아다가 주문 데이터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만들었어. 얘네 둘 다 주문이 가능한 상태라서 주문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을 바로 딜리트 때려도 돼요? 보통 우리가 현실 살면서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주문 플러스 결제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카드 뭐 한도 초과 같은 걸로 인해서 결제가 무마됐어. 이게 안 됐어. 결국에 주문 데이터 생성까지는 잘 됐는데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 당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다른 카드로 다시 해야지 해서 이제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있지 이게. 이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나 결제를 실패했으니까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품목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결제 기능이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주문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판매 불가라는 판정이 난다면 그냥 애초에 지워버리는 거야. 장바구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크리에이트는 그 주문 정보를 최종적으로 생성해주는 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놈들 하나씩 다 지워놓은 다음에 주문 정보 생성하면서 현재 이 오더 아이템스에 들어있는 애를 기반으로 주문에다가 주문 항목들을 추가해서 저장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인서트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큰 개념들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오더랑 리포스터리랑 오더 아이템 뭐 이런 애들 다 안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씩 처리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오더 임포트 클래스 하면 안 되고 임포트 클래스 말고 크리에이트 클래스 해야겠지. 그러면은 오더에 엔터티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주면은 여기 이제 생성이 될 거고 얘는 뭐 있어야 돼? 엔터티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게터랑 세터랑 그리고 악스 컨스트럭터랑 스커 빌더랑 스트링 first true 까지 해놓고 얘는 extends base entity로 가야겠지. 이제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문에 대한 필드로 일단은 멤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private 멤버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엔터티 활용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얘는 어노테이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관건이야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요거 어노테이션 연관 관계 매니 투원 맞아요. 이게 무슨 관계였지? 일단 다대일 관계야. 다대일 관계가 뭐더라?
그치? 어제 내가 메모장에 정리해준 거 있었죠?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그냥 이걸 보세요, 차라리.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여기 있던 거 같아. 요거. 요거 보시면 돼요. 매니투원. 뭐였어? 하나의 댓글은 한 명의 작성자에 의해 쓰여진 건데, 여러 댓글은 하나의 사용자한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주문은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지금은. 내가 주문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한 명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즉시 로딩이었고, 얘가 지연 로딩이었는데, 요게 기본값이 즉시기 때문에 지연으로 실무에서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레이지로 바꾼 거고, 요거를 저는 임포트 이렇게 쓸 거고요. 아, 또 뭘 해야 돼? 프라이빗 리스트 오더 아이템이라고 할 거고, 오더 아이템스라고 해볼게요. 오더 아이템스? 이 어레이 리스트까지 해놓죠. 요게 그 저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프로덕트와 프로덕트 옵션의 관계랑, 그지? 프로덕트랑 프로덕트 옵션의 관계랑 오더와 오더 아이템의 관계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덕트가 상위잖아? 오더도 얘가 상위겠지? 오더 아이템보단 상위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다. 얘를 여기다가 딱 박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얘랑. 여기 만들어질 오더와 오더 아이템과. 그러면, 잠깐만. 서비스. 잠깐만. 오더 서비스로 가야지. 오더 서비스. 그럼 여기 있는 오더는 처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또 필요해지는 게 있네. 오더 아이템. 얘는 create 클래스 해서 이거를 엔터티 쪽에다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될 거고, 지금 프로덕트와 프로덕트 옵션의 관계랑 오더와 오더 아이템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다 넣어줄 거고요. 오더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엔터티를 따르도록.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어떻게 할 거 같지? 여기서 이렇게 할 거 같지? 하나의 옵션인 하나의 프로덕트랑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더 아이템에 이렇게 해놓을 거야. any to one 해가지고 fetch 레이지 거랑 private 오더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static으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시 오더 서비스로 와보면은 얘도 해결됐고, is orderable 이건 어디 있어야 되지? 프로덕트 옵션에 있어야 돼. 왜? 프로덕트 옵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처음에 여기다 썼다 지웠던 게 뭐냐면은 is sold out이었거든요. sold out인지 아닌지는 현재 옵션에다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게 맞아. 여기 뭐 액센스에서 rename 말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얘를 그냥 갖다가 프로덕트 옵션에 밖에서 쓸 수 있도록 불리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오더럽을. 그럼 얘는 뭐 받아야 돼? 여기 오더 서비스에서 뭐 줘? 퀀티티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트 값 받겠다는 뜻이니까 퀀티티 받으면 되고, 얘가 알려줘야 되는 거는 뭐야? 만약에 is sold out 이라면 이것도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상태라면 그냥 return is sold out이 아니라면 true지.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그지? 품절되지 않았어가 팔아도 되는 경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저기서 리턴 당하지 않는다면은 get stock quantity가 quantity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크거나 같은 게 맞나?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물건 개수가 잠깐만, 수량, 이제 이번에 넘어온 수량보다 크다면 맞나? 맞지? 맞지? 그래, 맞을 거야. 여기서 커트 아이템스에 카트 아이템스가 아니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카트 아이템에다가, 그러니까 카트 아이템이 현재 수량을 갖고 있는데 이 수량만큼 주문이 가능해?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고랑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보세요. 내가 애초에 여기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상품이 3개 주문하고 싶다 인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매장에 저 쇼핑몰에 2개가 있어. 그럼 이거 주문할 수 있어요? 당장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한 수량, 주문할 수량이지. 주문할 수량이 여기 장바구니에 있는 수량이 될 거고,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이 스톡 퀀티티는 뭐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상품 옵션을 몇 개 갖고 있는지잖아요.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크면 맞지? 크면 맞나? 맞는 것 같아. 그지? 얘가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커야. 아씨,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맞는 거. 일단 해보죠. 일단 해보죠. 그러면은 음 오더 서비스, 얘는 뭐 있어야 돼? 요게 뭐냐? 오더 아이템에 프로덕트 옵션이랑 카트 아이템에서 가져온 get quantity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요거 생성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프로덕트 옵션이 몇 개 있는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오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private 프로덕트 옵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관관계상 any to one이 되겠지? 그리고 몇 개 살 건지까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int quantity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이게 구성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점 옵션을 저장해주고 quantity 저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오더 서비스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 오더 아이템즈에다가 이 새로운 오더 정보를 추가하는 거.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 거고, 요거는 카트 서비스에 딜리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원래 장바구니에 있던 항목을 지워주는 거.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create 메소드 해서 만들어주면은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 카트 아이템 리포지터리에 딜리트 카트 아이템. 요건 이미 있어. 딜리트는 CRUD 리포지터리 있잖아, 이거.
그러면 얘는 끝났어 얘는. 그러면 주문 정보 생성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create 메소드가 하게 될 건데 얘는 오더 아이템스를 순회시켜서 오더 아이템 하나하나를 여기 있어야겠네. 오더 아이템에 있어야겠네 얘는. 아니지 오더에 있어야겠네. create 오더에 이런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넘어온 오더 아이템 점 set 오더 그리고 오더 아이템스에다가 애들을 하나하나씩 해주고 마치 최종적으로 여기서 오더를 추가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에 세이브 는 리포지터리가 없었네. 그러면 얘를 만들어주면 얘는 여기 만들어야지. 리포 점 오더 리포지터리 해가지고 익스텐즈 CLUD 말고 JPA 리포지터리 해서 오더에 대한 엔터티 얘는 여기에 식별자인 베이스 엔터티에 이 타입을 따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해결이 됨으로써 끝났지. 된 것 같은데? 얘가 뭐야? 요거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얘가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누가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놨는지 난 그걸 가지고 주문 정보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누구인지를 가져왔어 얘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장바구니야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선 뭐 하는 거야? 요게 뭐 하는 거였지? 그 사람의 장바구니에 있는 품목들을 하나씩 싹 다 가져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 가능하면은 주문 항목에다가 옮겨놓고 주문 가능하지 않으면은 삭제를 때려 일단.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여기서 걸러진 걸 기반으로 주문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더 아이템스는 여기 얘가 뭐야? 결국에 여기서 애드되는 애는 얘를 뚫고 왔다는 거니까 주문 가능한 품목들만 뚫고 와서 너네는 이제 주문 품목이 될 거야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품목이 될 거야 하는 놈들만 애드를 해서 결국에는 이 최종 주문 데이터랑 그리고 어떤 놈인지에 대한 내용을 create 메소드에다가 전달을 해주면은 얘는 뭐 해줘? 주문 정보를 최종적으로 생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회원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살 수 있고 회원 한 명이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더 쪽에 보면은 매니투원이 맞고 요거는 원투매니가 맞지. 그러니까 보세요. 오더랑 오더 아이템스가 원투매니인 이유는 뭐야? 봐봐. 이거 읽을 때 요 앞에 게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주문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지. 주문에 대해서 아이템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매니가 맞잖아. 그지? 근데 이 오더 아이템스는 잠깐만 이거 프로덕트로 되어 있네. 이게 맞지? 그럼 이제 이 주문 아이템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얘는 결국에 출처가 카트 아이템에서부터 온 거고, 그지? 오더 아이템.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것도 또 시간 또 걸리네. 잠깐만. 아, 그래, 일단 해보자. 오류가 나긴 났는데, 디버그, 알터 테이블. 여기 오류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 아, 오더 같은 경우에 요거를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 아, 그래. 이런 거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테이블 네임은 이게 하이버네이트였나? 볼게요. 잠시만요. 테이블 아니야, 이거 퍼시스턴트가 맞다. 네임이 프로덕트 오더라고 해볼게요. 네임의 프로덕트 오더. 그러니까 테이블 네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안 그러면은 그냥 이 엔터티 가지고서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필드들은 컬럼화가 되는 거였고, 근데 지금 오더 쳐보니까 얘가 키워드잖아, SQL 쪽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냥 다른 걸로 지정을 한 거야, 얘가. 아, 그리고 어노테이션들을 몇 개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 오더 서비스에 어떻게 줄 거냐면, 트랜잭셔널. 얘가, 잠깐만,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이 맞아, 이거. 요거.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에 있는 트랜잭셔널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read only true라고 할 거고요. 좀 해놓고 한 번에 해볼게요. 이 자체가 트랜잭셔널. 또 여기서 트랜잭셔널. 그러면은 얘가 규칙이 얘는 퍼블릭이어야 돼. 외부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좀 미리 추가를 해줄 건데 프로덕트 옵션에서 여기 프로덕트에 to string exclude 여기에다가 to string exclude 할 게 또 있나? 잠깐만. 오더 아이템에 오더에 얘가 필요할 거야. 오더 아이템 옵션에서 프로덕트에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여기다 해주는 게 맞지? 그래. 여기 해놨고 오더에는 여기다 해주자. string exclude랑 오더 아이템스가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아니다. 카트 아이템이다. 카트 아이템. 오더가 아니라. 카트 아이템에다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잠깐만. 일단 실행해보자. 얘가 뭐지? 알터
PDL 프로덕트 오더 기록 테이블. 잠깐만. 테이블 존재 여부?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또 하려고 해서 그러면 잠깐만 처음부터 데브이니 데이터에서 생성할 때 카트에서 가져와야 되는 게 맞고 추가해놨고 여기에다가 요거 해놨고 카트 서비스에도 get이랑 딜리트 해놨고 오더 정보에는 프로덕트 오더 해놨고 to many set add 오더 아이템 받은 거 추가 다 해놨고 오더 아이템에는 여기에 해놨고 얘는 필요 없고 됐어. 엔티티 그리고 오더 리포스터리에도 요게 돼 있고 잠깐만 오더 서비스에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read only true 그리고 transactional 오더 맞지 않나? product option 이제 오더라고 딜리트 시켜놓고 create 해서 빌드하고 세이브까지 하면은 이거 같은데? product option에 얘가 H250 뭐야 생겨있네? 프로덕트 오더 아 있는데 계속 또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오더 정보가 현재 잠깐만 오더 아이템 보면은 지금 넘어갔지. 카트 아이템에는 현재 정보가 없어졌죠. 그지? 그러니까 말했던 그 시나리오가 맞잖아. 여기서 1번 회원이 기존에 있던 상품 그 상품에 대해서 레드 95를 3개 샀고 블루 95를 하나 샀을 거야. 근데 그러려고 얘는 장바구니에다가 추가를 해놨었지. 근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주문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건데 프로덕트 오더에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네. 프로덕트 오더가 지금 얘거든요. 멤버밖에 안 남아있고 오더 아이템스가 안 됐네. 요거는 손을 좀 더 대보죠. 근데 이제 오더 아이템에 가보면은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항목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지.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구매 불가한 상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얘를 지우고 다시 돌리면 여기 뭐 오류 같은 거 안 뜰걸? 뜨나 그래도? 아 여기 뜨긴 하네. 알터 테이블 얘가 문제라고. 알터 프로덕트 오더에 드롭 포인트 일단 여기까지만 카트 아이템에 있던 게 오더 아이템으로 넘어갔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좀 더 사줬어. 일단 쉬었다 보세요. 이거 해결을 했는데 이거 그 오류 났던 거는 별거 아니고 그 여기에 스키마가 있는데
왜 자꾸 또 만들려고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얘랑 얘랑 좀 그 중복돼서 충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create고 얘가 always면은 다시 이게 이제 몇 개 그게 있는데 그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하이버네이트가 그 테이블에 대한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always고 잠깐만 얘가 none이면은 지금 보면 disable DDL 핸들링이라고 하잖아요. 하이버네이트가 그 DDL에 관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JDBC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스키마를 짤 때. 조합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설정이잖아요. 이 YML 파일 자체가 설정 파일이잖아.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똑같이 create arrays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안 나더라고. 얘가 먼저 먹어서 그런 건지. 그때도 봤었는데 여기서 create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였어? 스키마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데 이전 데이터는 지운다 였잖아요. 요걸 먼저 때리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왜 또 하려고 하냐라는 게 문제였던 거고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결국은 시작인 거잖아요. 봐봐. 내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회원 1이 뭐 먼저 했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회원이 관여하지 않았지. 그냥 회원가입 위에 되어 있는 거고 상품 등록까지만 맞춰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래로는 이제 회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회원 1이 뭘 했냐면 옵션 1번 3개 맞지? 1이니까 퀀티티 1이니까 3개 옵션 1번 3개랑 옵션 3번 1개 왜 1번 3번이냐면 얘랑 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1번 3번이라고 한 거야. 원래는 0번 2번이 맞지만 편의상 를 뭘 하는 거야. 장바구니 담았어. 이게 뭐야? 요 세 줄까지 한 거고 요건 뭐냐면 회원 1이 주문을 할 거야 까지만 얘기한 거죠. 그잖아. 여기서 이 한 줄에 대해서는 그냥 회원 1이 주문을 할 거야 인 거지. 근데 이 주문에 대한 출처는 장바구니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라는 시나리오를 적용을 시켜놓은 거고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뭐야? create from cart. 일단 장바구니에 옵션 1 3개, 옵션 3 1개가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주문 데이터 생성을 해야 돼. 맞지? 주문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얘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가? 아니다. 이게 주문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 를 여기서 해준 거지. 여기서 주문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장바구니에 있던 게 주문 데이터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과정에는 현재 장바구니 있는 상품은 주문 가능한가? 로직이 들어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따진다 지금? 장바구니에 있는 데이터들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체크는 뭐냐면 장바구니에 내가 3개 산다고 해놨어. 근데
갖고 있는 상품의 수량이 하나야. 그러면 얘는 해당 상품은 옵션 1이 옵션 1 상품을 3개 산다고 해놨어. 근데 갖고 있는 옵션 1 상품의 수량이 1개야. 그러면 해당 상품은 주문 불가 판정인 거지. 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정을 다 뚫고 오는 애들만 주문 데이터로 생성을 시켜주는 거고, 주문 데이터로 온전하게 온전히 넘어간 장바구니 데이터에서는 삭제를 시킨 거예요. 이건 그냥 일부러 한 거야.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주문은 한 번 한 거지. 그리고 주문 목록은 총 2개 있는 거지. 뭐냐면 옵션 1, 옵션 3이었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야 지금은. 그래서 이걸 그냥 쭉 보면은 상품 등록까지는 그대로 이따 치고 카츠 아이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갔겠어? 오더로 간 거야. 여기로 넘어간 거야. 근데 이 오더랑 오더 아이템을 분리한 이유는, 오더는 진짜 뭐만 있는 거야. 이거는 해당 주문에 대해서만 있는 거야. 오더 아이템까지 까봐야 이제 온전한 그 주문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얘네 두 개는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같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오더 아이템에 오더 아이디가 적혀져 있어. 그럼 얘는 1번 주문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관계랑 유사하다. 여기 프로덕트 오더라고 해놓은 이유는 오더가 키워드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오더와 오더 아이템이야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오더 아이템을 쳐다보면은 뭔지가 보이지. 1번 주문에 해당된 옵션들인 거고, 그 옵션은 현재 1번 옵션이 총 3개, 3번 옵션이 하나까지 된 거고, 이게 이제 장바구니로부터 잘 넘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문 불가한 상품이 없잖아. 현재는 로직만 넣어놓은 거고, 이런 경우는 현재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아.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가만 따져보면은 왜 얘네가 분리되어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일단은 코드를 올려줄게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거 대충 보면 뭔지 알잖아. 이제 그냥 다 퀄이 쭉 써 있는 거 아니야? 생성하고 인서트 하는 거. 여기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있고 딜리트 있고 해서, 잠깐만, 되게 간단하게 뭐 한 거냐면은 장바구니에 있는 품목들을 기반으로 주문 데이터를 생성한 것까지 한 거예요. 그냥 예외의 상황은 좀 상정하지 않고 그냥 코드만 있는 상황.